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쉽게 우리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펌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고객님들과 뭐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님들께 모발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모발 생리학이라 그래서 굉장히 막 어렵고 뭐 케라틴 성분이다 뭐 어떤 결합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쉽게 한번 다가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발은 이렇게 크게 제가 알기 쉽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쪽에 보시는 모표피가 있고요. 모표피가 있고 얘네들은 우리가 큐티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에 모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색칠을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얇게 수질이 존재를 하고요. 가장 이제 밝혀짐이 없는 우리 모수질 같은 경우는 그 보온의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펌이나 염색 이런 거를 봤을 때 크게 얘가 작용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큐티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모발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 간층물질 같은 이렇게 모발 내부에 있는 단백질들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큐티클도 엑소큐티클, 엔도큐티클, 에피큐티클 해서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큐티클은 모발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염색을 하게 되면 모발이 막 까슬까슬거리고 건조한 느낌이 좀 많이 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 하나가 이렇게 염색 시술을 받으실 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모발에 물이 닿았다. 그러면은 이 빈 공간으로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으로 간층물질들이 이렇게 쏙 하고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발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열려 있어야지만 펌제나 아니면 연모제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발 내부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는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펌을 실시하게 될 때 이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작업을 연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양을 중간에 이제 웨이브를 말든지 매직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든지 모양을 잡아놓게 되죠. 그런 다음에 중화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샴푸를 해도 컬이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프레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곱슬기가 풀어져서 샴푸를 해도 머리가 매끄럽게 이제 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이제 얘네들의 결합을 끊어 놓느냐 이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간층물질이라고 제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사이사이에 그려놨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색소를 잡아주는 역할이랑 모발에서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거리고 촉촉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보습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시멘트처럼 얘네들의 결합을 조금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할 때 얘네가 떨어져 나가서 없어지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결과물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pH가 달라질 때 모발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볼게요. 모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pH가 5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4.5에서 5.5까지 이렇게 pH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머리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시게 되면은 모발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물 같은 경우는 pH가 7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쳐다보면은 알칼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발에 알칼리가 닿게 되면 큐티클은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닫혀있던 애들이 다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모발에는 수분을 머금게 돼서 얘네가 부풀어나, 이렇게 쭉 부풀어나서 모발을 만져봤을 때 좀 더 이렇게 통통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하세요. 고객님, 물이 닿고 샴푸를 하시면 우리 샴푸를 비눗물이라고 했을 때 비눗물은 pH가 8이에요. 얘네 둘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모발의 큐티클이 열리게 되고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들이나 간축 물질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정확하게 집에서 홈케어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모발에 있는 단백질이 점점점 빠져나가시게 되고요. 보름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머릿결이 푸석거려진다든지 건조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끊어진다든지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게 이 pH에 따른 모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pH가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염색이나 펌이 들어갈 때는 pH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pH가 낮아졌을 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pH가 얘네 정도까지 떨어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발은 다시 큐티클이 닫히게 되고 이렇게 확장됐던 모발의 이렇게 팽윤 현상이 다시 줄어들어서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파마를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모발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나고 확장이 되고 큐티클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pH가 낮은 과산화수소를 뿌리게 되면은 다시 얘네들이 줄어들고 큐티클이 닫히고 모양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발에는 4가지의 결합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틴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펩티드 결합 4가지로 나눠 놓을 수 있겠는데,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틴 결합은 얘들이에요. 얘들 단백질들이 서로 이렇게 가로로 묶여 있는 게 시스틴 결합이고, 얘는 측세 결합이 들어갑니다. 주세 결합, 측세 결합이 뭐냐면, 주세 결합은 세로로 모발이 있을 때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주세 결합이라고 하고, 측세 결합은 모발이 있으면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측세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모발을 잡고 확 잡아당기면은 가로로 찢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세로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게 주세 결합에 비해서 측세 결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발은 그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이 측세 결합 중에서도 시스틴 결합은 그 가장 큰 결합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끊어놓고 결합하는 거에 따라서 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온 결합은 모발에 있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과 뭐 바깥에 어떤 제재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이용한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매니큐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갔을 때 뭐 모발에 있는 양이온과 그 매니큐어에 있는 음이온이 같이 서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서 모발에 흡착하는 형태를 이 이온 결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결합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드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말라 있을 때 그 모양을 드라이를 예쁘게 해놨어요. 우리가 웨이브를 이렇게 예쁘게 넣어놨는데 물을 쭉 뿌렸어요. 그럼 수소 결합이 확 끊어지면서 머리가 다시 이렇게 펴지겠죠. 뭐 스트레이트 머리라고 했을 때 그럼 다시 이렇게 펴져 있는 거를 머리를 건조를 하면서 열로 모양을 다시 웨이브를 잡아 넣으면 수소 결합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모양을 잡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얘가 펌에 관여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그 1번 펌을 했을 때 모발 세척을 가끔씩 중간에 그 일제를 씻어내기 위해서 모발 세척을 하잖아요. 그때도 얘네들은 시스틴 결합과 함께 그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서 모발에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넣어줄 때 얘네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2개입니다. 2개. 시스틴 결합에 절단을 해놓죠. 연화를 통해서. 그 다음 시스틴 재결합 해놓으면 펌이 이루어져요.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는 머리가 이제 로트의 말림에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는 모발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스틴 결합이. 제일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로트에 감아요.
로트가 이렇게 있으면 모발을 여기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렇게 길이의 모발이었는데 여기 감길 때 그 텐션에 의해서 바깥쪽 모발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틴 결합들도 어긋나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가 돼서 이제 형태가 잡혀 있으면 다시 이 형태대로 모발이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웨이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끊어놓고 중간에 모양 잡고 다시 재결합하고, 이거는 1번 펌이 아닌 열 펌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펌제 같은 경우는 치오계와 시스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치오계 같은 경우는 침투가 좀 빠르죠. 그 액상 타입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텍스처 펌제라고 하는 것들 중에 약이 정말 물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굵은 컬을 걸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좀 짧게 시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치오계 약품이 시스의 약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더 강해요. 침투력도 강하고 pH도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계는 그거에 비해서 점성이 좀 더 강하고 되게 좀 부드러워서 시간도 약간 치부보다는 조금 더 방치 시간이 되게 되는데, 대신에 부드럽고 모발에 대한 데미지가 좀 적기 때문에 보통은 시스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일반 펌이나 펌을 할 때. 근데 치오계가 필요한 머리들이 꼭 있죠. 없다 그러면 치오계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부시시한 머리예요. 근데 시스테인으로 굵은 컬을 원해요. 나올 수가 없겠죠. 손상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치오계에 그런 텍스처 펌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모발이 정말 많이 상했다 그러면 물만 이렇게 발라서 머리를 말아놓는 거예요. 당연히 굵은 로트로 말아놓겠죠. 말아놓고 치오계 약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묽어요. 물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치오계 약품을 바르고 타임을 짧게 보시고 나서 컬 웨이브를 확인해 보면은 굵은 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리치가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들에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분명히 얘가 더 강하고 손상도가 많다고는 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점성이 엄청 묽다, 그리고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다, 그걸 이용해서 강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모발에 굵은 컬을 탄력 있게 잡으실 수 있는 그 약품이 치오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술을 할 때 정확하게 얘네들의 장점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해드렸던 짧은 이 강의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정돈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이런 사항들 전달을 할 때는 제가 드린 그 문서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바코준회 안에서는 제가 펌 교육을 진행할 때 정말 이렇게 이론 교육은 한 10분, 15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앉아서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손님이 왔었는데 이렇게 시술을 했더니 결과물이 너무 좋았더라.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지만 저쪽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때 이 시술을 했는데 모발이 너무 상해서 안 나와버렸다, 모발이 탔다, 이런 경우면은 그건 이렇게 시술해보니까 내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육 받은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발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펌을 좀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여러분 꼭 다 같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고 웃으면서 토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